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얼굴이죠?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요, 중소형주 중에서 좀 제가 내년에 좋게 보는 종목들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추천드리는 방송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왜 IT신이 이렇게 좋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TFE입니다. 딱 들어보면 TSE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업을 합니다. 네. 비슷한 업을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테스트, 후공정 테스트 쪽에서 소모품을 합니다. 그래서 업 자체가 TSE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COK라고 하죠. 보통 이제 소모품, 네, 소모품이라고 그러죠. 체인지 오버 키트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다 하고 있고요. 이런 쪽을 다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소켓을 합니다. 네, 소켓. 소켓은 러버 타입을 합니다. 실리콘 러버 타입. 그래서 비슷하죠. TSE랑 좀 비슷한데 회사 규모는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보드. 테스트 보드는 소켓을 올리는 PCB 기판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고요. 2003년에 설립이 됐는데 최근에 상장한 따끈한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일본 회사를 인수했어요. 일본 JMT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좀 확보한 측면이 있고요. 테스트 보드가 한 46%,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켓이 한 21% 정도 되고, COK가 한 33%, 21%, 46%. 테스트 보드가 좀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은 국내 삼성전자하고 중국 쪽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삼성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안 나왔어요. 신규 상장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고,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은 매출 720억에 영업이익이 109억.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매출 750억에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오늘 12월 6일자 기준으로 960억입니다. 싸죠? 내년 23년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은요, 매출 1100억에 영업이익 22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많이 성장하죠. 네, 80-90% 가까이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시총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DNF입니다. 정말 3세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 회사는 제가 이때까지 커버한 회사 중에 정말 난이도가 높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뭐 심플해요. DPT, 이렇게 노광 공정에서 희생막, 멀티 패터닝 쪽에 쓰는 소재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하이케이는 디램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전구체, 이런 소재를 하는 회사입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여기 1대1 정도로 거의 한 30%씩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걸 보면 되는 거고요. 하이케이 쪽이 굉장히 이제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기존에 이제 지르코늄 계열에서 하프늄 계열로 바뀌면서, 요게 이제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가 굉장히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좀 요거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요 국산화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128단에서 176단, 232단 계속 단수가 높아지면 요것도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쪽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분기가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매출 364억,
영업이익은 55억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은요, 매출 1270억, 영업이익은 111억 기록했고요. 22년 추정치는요, 매출 1420억, 영업이익 2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2월 6일자 시총은요, 168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실적으로 봐도 싸고요, 시총은. 그럼 내년 한번 볼까요? 내년 전망치는 매출 1900억에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을 믿는다 그러면 시총은 충분히 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요, 내부 공정 효율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에 성공했다는 부분, 그리고 하이케이 매출이 3분기에만 63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은 신공장, 그리고 이제 대화 2공장을 신규 착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돼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E&D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디젤, 매연 저감 뭐 이런 것들, 매연 저감 촉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원래 경유 쪽이죠. 네, 디젤 이쪽에 장치, DPF, 네, 이런 장치나 촉매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일단 매연 저감 쪽, 이런 쪽 매출이 작년에 385억에 기록했고, 여기 21년 올해는 매출이 한 400억 정도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촉매 쪽이 작년이 한 400억, 올해는 한 43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전구체죠. 네, 전구체인데 요게 작년에 한 15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요게 이제 올해 당초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좀 내년으로 이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구체 쪽에 그럼 뭘 하냐? 전구체 쪽에 전구체의 기존에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거를 대입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이하의 알갱이 크기를 소입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당연히 소입경을 쓰면 전구체 효율이 좋아지죠. 양극재 어떤 효율이 좋아지는데, 근데 이게 비싸겠죠. 그래서 지금은 7:3 정도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NCM 기준으로요. 7:3으로 섞어 쓰는데 계속해서 소입경 쪽을 많이 늘려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런 소입경 가공을 해서 벨기에 회사죠. 유미코어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미코어가 LG화학에서 인수한다고 해서 한동안 요거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들쭉날쭉 하기도 했는데요. 요거 아니더라도 일단 이 자체 비즈니스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요, 매출 170억에 영업이익 12억.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렇듯이 뭐 실적은 크게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네. 21년 매출이 774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76억. 올해 22년 전망치는 매출 1,500억에 영업이익 한 18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자 기준으로 현재 시총은 3,25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매수는 비쌉니다, 여러분. 네. 다른 2차 전지주들이 그렇듯이. 그렇지만 어쨌든 2차 전지라는 것은 예정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멀티플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회사는 소입경 기술이 4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는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주목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초인님이 남겨주셨어요. 항상 감사드리며 제가 좀 무식해서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GDDR6W에 팬아웃 WLP 기술 적용으로 기판이 생략된다고 하는데 호재 악재 업체가 있다면, 그리고 DDR에도 기판 생략 기술이 조만간 적용되는 건지 된다면 호재 악재 업체는요,
저는 심택 보유 중, 손실 중인데 걱정. 끝.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GDDR6 W를 발표를 했죠. 요거는 성능과 용량 면에서 기존 제품에서 2배 정도 성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용량도 2배를 내고 있고,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팬아웃 WLP라는 기술이 적용이 됐어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자, 요거는 TSMC가 애플 A 시리즈, 그죠? A 바이오닉 시리즈. A 바이오닉 칩에 쓰는 기술이죠. 요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했으니까. 자, 이제 이분은 심택에 투자를 했는데, 심택이 이제 GDDR6용 기판을 하잖아요. BT 기판을 하니까, 요게, 그러면 수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이 제품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PDDR5X,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요, 특화된 시장입니다. 특화된 시장. 아직까지는 주류 시장이 아니라 특수한 시장, 특히 AI 같은데, 이런 데 쓰는 아주 고성능 메모리인 거고요. 대다수 메모리에는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전부 바뀌면, 뭐 왜냐면 이게 이제 기판을 안 쓰고 재배선층을 쓰거든요. RDL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러면 기판 대신 RDL 쓰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이 아직까지는 아주 미미한 시장입니다. 네. 아주 틈새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 이런 시장이 커지기는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장이 쪼그라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 말씀드렸는데요. 메모리도 점점 더 이제 AI에 맞게 특화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직접적으로 바로 뭐 타격을 주고 이런 건 없고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 자체는 맞는 거죠. 투자에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